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자주 출제되는 문제 핵심 이론 1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SC를 할 차례인데요. PSC 같은 경우는 약 2문제, 많이 출제되면 3문제예요. 근데 웬만하면 2-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면 되죠. 자, 완전 프리스트레싱과 부분 프리스트레싱이 있어요.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뭐냐면 미리라는 뜻이고 얘는 응력이니까 미리 응력을 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철근이 빠지고 뭐 PS 강제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완전 프리스트레싱과 부분 프리스트레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면은 사용화 중 제하 시 부재 내에 인장응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프리스트레싱하는 방법이고, 부분 프리스트레싱은 뭐야? 사용화 중 제하 시 부재 내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인장응력을 허용을 하는 프리스트레싱 방법이에요. 이런 말보다는 어떤 말이 좋냐면 약간의 인장응력을 허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부분 프리스트레싱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부분 프리스트레싱에 대해서 막 설명이 4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맞는 보기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핀트를 두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인장응력에 핀트를 두셔야 돼. 그래서 약간의 인장응력을 허용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분 프리스트레싱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PSC 만약에 부분 프리스트레싱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인장응력의 말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약간이 허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력 개념, 3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 응력 개념, 강도 개념, 그리고 하중평형 개념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자, 응력 개념은 뭐냐면 균질보의 개념이라고 돼요. 균질보의 개념. 자,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가 가해지면 PSC 부재는 탄성체로 전환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응력 개념, 균질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응력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막 설명이 막 나와 있어. 혹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다음 중 어느 개념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고 싶은 것만 외우지 말고 응력 개념과 균질보의 개념 둘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푸는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F 하연이 막 0이다 라는 문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때 뭐 M을 구하시라든지 P를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공식은 어떻게 된다? A분의 P 마이너스 Z분의 M은 뭐로 놓는다고? F하연이 0이니까 0으로 놓는다 이거야. 그럼 초기 프리스트레스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A는 단면적이고 8분의 W L제곱이고 Z는 환산 단면적이니까 뭐다 6분의 BH 제곱이고 다 알잖아.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구하라 그러면 다 구하시면 돼요. F하연 0이다. 그래서 father, mother, gentleman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응력 개념과 균질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어느 기출에든 다 나와 있으니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강도 개념입니다. 강도 개념과 내력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강도 개념, 내력 개념. 자, 보겠습니다. RC와 같이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받고, 오케이. 인장력은 PS 강제가 받는 것으로 한다. 즉, 철근 대신 PS 강제가 뭘? 인장 강도를 받는다고 하여 두 힘에 의한 내력 모멘트가 외력 모멘트에 저항한다는 개념. 힘의 평형이 일어서 당연히 얘들도 우력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러면 공칭 힘 강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ASFY D-2분의 A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일 때고 똑같이 A는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고 D도 그대로 나와 있을 거고 AS가 아니라 뭐 APS 강제겠죠. 그리고 FY가 아니라 FP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네. 아, 그럼 이 뜻은 뭐야? 철근이 아니라 강제가 철근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 그게 내력 강도 개념이고 사실 다른 문제들보다 이거는 출제율이 조금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쵸? 이 문제를 낼 바에 어디서 내? 단철근보에서 내고 여기서 다른 문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나오면 꿀이지 꿀. 그냥 맞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중평형 개념이에요. 자, 하중평형 개념은 등가 하중인데 자, 긴장력과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 외력을 같도록 만들게 한다는 개념으로 이 개념에 의하면 힘은력이 발생하지 않고 압축력만을 받는 부재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밑에 하중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밑에서 강제가
위에서 작용하는 힘과 같다로 놓고 푼다는 거야. 상향력을 구한다는 거지. 그럼 이 상향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L제곱분의 8PS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강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거리의 이 간격을 우리는 S라고 하는 거고요. 이 S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주어집니다. 자, L은 경관이겠죠. 경관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P는 뭐야? 프리스트레스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대입까지 해주시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상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평 개념과 등가중 개념이 나오면 문제 푸는 걸로는 뭐가 나온다? 상향력유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될 거고요. 문제 그 난이도는 상당히 하다, 최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자, 그리고 프리스트레스의 PS, 즉 손실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손실 원인 같은 경우는 어디서도 출제가 되냐면 토목기사 실기에서도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즉시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의 손실은 시간적 손실이라고 해요. 뭐 장기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입 시 손실에는 뭐가 있냐면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이라고도 하고요. 탄성 수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강제와 시스 사이의 마찰, 그리고 정착 장치라고도 하고 정착단의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정착 장치 활동. 그리고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에서 생기는 이제 그거는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과 크리프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장기적 손실 중 두 개거든요. 장기적 손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건조 수축은 맞잖아요. 그렇죠? 건조 수축은 시간이 지나야지 건조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크리프는 뭡니까? 크리프는 하중에 증가 없어요. 일정한 하중이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약간 그렇지 처짐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거의 예는 어떤 예가 있냐면 내가 고무줄을 쫙 펴요. 거기다가 줄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이 지나고 줄을 빼면 고무줄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헐렁해져 있을까요? 헐렁해져 있죠. 근데 이게 하중의 증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냥 단순히 추가 일정한 하중으로 계속 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크리프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시간적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긴장지의 릴렉세이션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긴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장지의 릴렉세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즉시 손실과 시간적 손실은 따로 또 구분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PS 손실, 즉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손실 중에서 도입 시라고 아니라 다음 중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뭐 세 가지에 이거 놓고 한 가지에 장기적 손실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간해서 여러분들 잘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변형에 의한 손실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긴장제 도심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따로 기억해 주실 거는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이제 도심 배치, 손실량을 우리는 이제 델타 엘프 또는 델타 PF, PS라고 나오는데, 저는 델타 엘프라고 그냥 편하게 놔요. 어차피 뭐 이거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놓는다? 긴장제의 탄성 계수와 그리고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에서 초기 프리스트레스 힘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철근의 탄성계수는 뭐라 그랬어? N 탄성계수 B라고 했어요. 근데 긴장제의 탄성계수도 어떻게 되냐면 2.0 곱하기 10의 5제곱 메가파스칼, 즉 20만 메가파스칼로 철근의 탄성계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대부분 착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N 탄성계수비를 뭐다? 주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써주면 돼? 얘는 뭐 어떻게 바뀌겠어? NFCI로 바뀌겠죠? 그럼 이 초기 프리스트레스 힘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 AC분의 P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 초기 강도는. 그러면 이 프리스트레스 힘, 초기 프리스트레스 힘을 넣어주시고 A씨는 단면적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풀었을 텐데 이런 손실량 구하는 문제는 2회차 때 한 번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거를 뭘로 바꾼다? 이 강도구나 라고 보시면 돼.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 N은 어차피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탄성계수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실량까지 구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긴장제 인장응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을 할 때 긴장제 인장응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긴장할 때 긴장제 인장응력은 0.80 FPU와 그리고 0.94 FPU 중 무슨 값,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설계 기준 항복 강도 여기다 대입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설계 기준 인장 강도에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무슨 값, 작은 값 이하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출제가 잘 되는 편은 아니고 가장 출제가 여기서 많이 되는 거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에서 포스텐셔닝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0.70 이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딱 한 번 출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와 이거를 이제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대부분 틀렸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문제는 제가 무조건 맞으라고 말은 못 하겠는 게 여러분들 지금 하실 것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잘 나오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뭐만 기억을 하자? 저는 이제 포스텐셔닝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프레스 도입 직후 때 포스텐셔닝 때는 0.70이라는 개수를 앞에 곱해준다. 라고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괜히 넣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먼저 필두로 좀 기억을 해 주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PS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